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입니다. 네, 이민우입니다. 네, 네, 이민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민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네, 5월은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달입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이죠. 아니 이번 주 일요일이요. 일요일부터 원래 한 주가 시작 아닌가요? 아무튼 네, 네, 다가오는 일요일이 또 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특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4월이 이제 잔인한 달 해서 T.S. 엘리엇을 했다면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 특집으로 한번 저희가 마련해 봤고요. 코로나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거리두기도 그렇고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도 좀 자유로워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안정 국면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문 TV 처음부터 가졌던 온택트 문학 생활을 오늘 좀 마무리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발 이제 오늘이 온택트 문학생활 마지막 네, 그래서 날이었으면 하는 네. 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특집이면서 온택트 문학생활 네, 마무리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그러면서 가정의 달 특집이기 때문에 네, 가족을 다룬 또 어린이날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어린이 가족을 네. 주제로 한 OTT에서 넷플릭스나 왓챠 등의 OT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직접 또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가정의 달 특집 가족과 어린이를 다룬 영화 두 편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모두 오늘은 두 편을 준비를 네, 네, 했는데요. 모두 2018년에 개봉한 영화이고, 미국의 젊은 거장으로 꼽히는 션 베이커 감독의 플로리다 네, 프로젝트, 플로리다 프로젝트, 네, 네, 그리고 구글 크리에이티브 랩 출신의 아이디어 뱅크, 떡잎부터 남다른 1991년생 아니시 차간티 감독의 네, 서치입니다. 요즘 각광 받고 있는 젊은 감독입니다. 네, 네, 이 두 작품 다 우리나라에서는 18년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네, 네, 그 17년에 일단 두 작품 다 완성은 됐고요. 네, 뭐 당시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좀 화제가 됐던 두 작품입니다. 두 영화 감독 모두 이제 감독이 젊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방송을 보시는 좀 이제 나이 지긋하신 이제 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제 뭐 접하셨던 영화 문법하고는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치는 이따 네, 말씀하시겠지만 네, 그 영화 형식 자체도 좀 신세대들이 더 공감을 할 만한 네, 예, 네, 그런 네. 영화인데요. 그래서 오늘 요 두 작품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영화 네, 션 베이커 감독의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네, 대해서 네. 네,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 이제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어린이를 이제 소재로 한 영화를 제가 지금 소개해 예,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뭐 봐도 상관은 없지만 어린이들을 소재로 했지만 사실 이제 어른들이 보고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어, 12세던데요. 그런가요? 그러면 12세 이하는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초등학교 6학년이 몇 살이죠? 13살? 6학년은 봐도 되는군요. 네, 네. 네, 6학년까지는 어린이니까. 아무튼 어른들을 이제 위한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디즈니랜드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미국 서부에 있는 예, 디즈니랜드를 많이 생각하지만 꿈과 사랑이 네, 넘치는 곳이죠. 이 디즈니랜드가 또 디즈니 월드라 그래가지고 플로리다에도 있죠. 그래서 네, 플로리다에도 있고 그 플로리다 올랜도에 역시 그 디즈니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 디즈니 테마파크 그 주변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오고 가니까 모텔들이 이렇게 막 들어서는 예, 숙박업소. 네, 모텔촌들이 있는데
이게 일단은 배경은 그 2008년, 2009년에 그 모기지 사태 모기지 있죠? 예, 프라임, 미국의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전후해가지고 이 모텔촌들이 아주 쇠락합니다. 예, 그러니까 관광객들도 끊기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모기지 사태 이후로 그 테마파크 주변의 모텔촌이 원래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업소가 돼야 되는데 홈리스 아니면은 굉장히 그 지역 사회의 하층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여간 달방 같은 예, 거죠. 예, 달방. 달방 예. 그런 개념으로 다 그러니까 슬럼화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슬럼화가 된 곳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바로 지근거리에는 꿈과 희망의 이런 테마파크가 있는데 바로 그 꿈과 희망의 테마파크 바로 옆에서 이 홈리스와 사회 가장 밑바닥 계층들이 이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런 빈민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어, 그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직 캐슬이라는 모텔이 나옵니다. 네. 네, 이름부터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예, 매직 캐슬이고 외관은 굉장히 이뻐요. 네네 네. 네. 매직 캐슬이란 모텔에 젊은 미혼모 헨리 그리고 6살 딸 무니가 살고 있는데요. 역시 또 같은 처지의 미혼모인 이 애슐리와 또 아들 스쿠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미혼모와 이 미혼모가 키우는 딸, 어린 딸과 아들이 거기서 거의 그냥 가족처럼 모텔이지만 거의 자기 집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영화 첫 장면부터 뭐 아이들이 막 나와서 뛰놀고 하지만 뛰놀고 그 다음에 그 모텔이 미장센이 되게 이뻐요. 색깔도 되게 이쁘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아이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또 미혼모들이 이렇게 담배 피우는 모습이나 그런 어떤 대사나 행동의 이런 양식들이 거부감이 좀 들 정도로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아이들을 네. 저렇게 방치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는 좀 해맑고 아름다운 어떤 영상미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저는 화가 네, 많이 네, 네, 났어요. 네. 네. 대표님께서는 뭐 이 영화 보시고서 저한테 좀 처음에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이사 온 젠씨라는 이제 여자아이가 이사 또 그 모텔에 이사를 옵니다. 모텔에 이사를 오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주인공이 그 문이라는 6살 여자아이를 이제 주인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문희가 그동안은 이제 스쿠디라는 남자아이랑만 이렇게 놀다가 이제 새로 온 젠씨라는 여자아이와 또 이제 성별이 같으니까 네, 또 이제 절친이 되죠. 절친이 돼서 그 아이들의 시점에서 본 어른들의 세상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이 영화는 일단 대표님께서는 조금 처음에 보시고 화를 많이 내셨지만은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좀 감동적으로 봤던 작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대충 이제 어떻게 진행되리라고는 좀 느낌은 아실 것 같아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 결국에는 아이들의 눈을 통한 어른들의 세상 그리고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결국에는 교육상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것에 대한 아이들의 시점 또 감독의 시점에서 본 일종의 뭐 다큐멘터리 비슷한 느낌도 들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좀 미국의 어떤 현실 사회를 좀 고발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 딱딱하지만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점에서 또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그 내러티브는 뭐 보고 있으면 좀 귀엽기도 하고 약간 저는 동화 아니요. 같기도 하고 이런 아니요. 저는 너무 화가 또 나고 그 아이들이 즐겁게 놀기는 하는데 그게 너무 슬펐어요. 네. 네, 그게 뭐 모텔이라는 그 환경이 그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그게 아니고 네. 그렇게 방치하는 네. 방치되는 상황이 네. 네, 그 이제 문희의 엄마 네. 엘리의 행동들이 네. 저도 이제 아이를 네. 길러봤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공감이 안 되는 음. 거죠. 네. 그리고 좀 더,
그 엘리 그 무늬의 엄마 엘리도 어린 나이에 아이 엄마가 되어서 네, 뭘 네.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어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이가 아이를 낳은 거죠.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 네. 영화 네, 내에서는 그 무늬의 엄마가 무늬를 엄청 사랑해요. 진짜 네. 막 너무너무 아끼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를 책임지고 조금 더 현명해질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네. 영화의 결론을 뭐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사회복지국이 이제 아동국. 네. 아동국이 이제 그 미국은 그런 경우에는 친권을 뺐잖아요. 그리고 위탁 가정을 보내버리죠. 이제 결국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문희가 이제 엄마랑 이제 강제적으로 헤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헨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으로.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매춘도 이렇게 좀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먹고 살고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누군가의 고발로 인해서 아동국에서 와서 헨리와 그 무니가 그러니까 헤어지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무니가 자기 친구인 젠 씨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엄마랑 이렇게 헤어지게 됐고 우리가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그 뒤에 또 엔딩이 있긴 한데 그거까지는 이제 직접 스포일러. 보시면 되실 것 예. 같고요. 네. 영화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이제 카메라 앵글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던 앵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들의 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키, 그러니까 아이들의 키에 맞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이제 대사를 주고받거나 아이들이 막 노는 장면을 보면 최대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카메라를 잡으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시점에서 일단 바라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훅 들어가진 않아요. 아이들의 눈높이로 보긴 보는데 또 일정 정도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클로즈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다 네. 아이들의 눈높이로 잡긴 하는데 그 아이들의 어떤 얼굴을 크게 잡는다거나 그렇진 않고 또 거리는 유지를 해요. 딱 한 번 잡히죠. 네, 네, 네. 클로즈업이.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그냥 그 영화적 효과 때문에 엔딩의 어떤 효과 때문에 딱 클로즈업 잡는 거 외에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유지하면서도 일정 정도 거리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 앵글 자체가 이 영화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보면 되고 이 영화를 연출하는 감독이 이런 식으로 이 영화를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이 영화가 다루는 소재를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연출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차례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니시 차간티 감독의 서치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원제는 네. Searching이고요. 네, 장르는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 이거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읽으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흔히 알고 있는 미스터리 스릴러 하고는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른 네. 네, 뭐 이렇게 뭐 귀신이 나와서 와 놀래킨다거나 뭐 환상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네, 이 서치는 제90회 미국 비평가 협회상, 썬댄스 영화제 관객상 등을 받았는데요. 네. 형사 역을 맡았던 데브라 메싱을 제외하고 네. 모두 한국계 배우로 채워진 캐스팅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그 주인공 존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배우일 겁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대강 영화의 줄거리는 데이빗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딸 마구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이게 지금 그 주말에 하는 출발 비디오 여행 그거 따라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대본 한번 네. 써봤는데 이 출발 비디오 여행의 그 김경식 아저씨를 떠올리시면서 네, 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데이빗이 잠든 사이 딸 마고에게서 부재중 전화 3통이 걸려옵니다. 네, 다음 날 아침 데이빗이 이제 아빠 데이빗이 딸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업무를 보고 저녁이 되어도 딸은 전화를 안 받고 네.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니까 아무도 아는 아이들이 없어요. 딸의 행방에 대해서. 그래서
아빠 데이빗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는데 아무런 단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빠 데이빗은 딸 마고가 놓고 간 노트북을 열어서 네, 이때부터 이제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노트북을 통해 실마리를 찾으려 하는 아빠 데이빗. 네. 노트북 속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네. 등 딸 마고의 SNS에서 네. 아빠 데이빗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딸의 진실들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딸의 흔적을 검색하다가 딸 마고가 실종된 날 밤 마고가 향했던 곳이 밝혀지며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는데 네, 전혀 출발 비디오 여행이 아닌데요. 네. 네. 예, 영화 서치는 한 가족의 삶과 딸의 실종 이를 추리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OS 운영 체제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나 뭐 현실 맥 OS 그리고 네. 구글 검색 등 모바일, 페이스타임 1인 미디어 방송 CCTV 화면으로 러닝타임 전체를 꽉 채웠습니다. 네, 저도 보는 내내 감탄을 했는데요. 뭐 디테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네. 그 화면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중에는 한 중간쯤 돼서 이거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건가 하는 착각 그리고 이제 화면 보기가 팍 등장하는데 진짜 제가 싫어하는 화면 보기였거든요. 네, 뭐 그런 식의 디테일도 진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장면이 일반 영상 촬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포토샵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편집에만 2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 영화를 이제 보시면 정말 온택트 문학 생활에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네, 네. OTT로 보면 딱인 네. 영화. 왜냐면 형식 자체가 이제 컴퓨터 이런 그걸 형식을 땄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이 마우스가 내 마우스인지 영화 속 마우스인지 헷갈릴 때가 네. 있어요. 예, 그 예. OTT를 노트북으로 보신다면 네, 굉장히 네, 효과적이실 네. 거예요. 정말 네. 온택트에 딱 맞는 작품입니다. 네, 그 뭐 평단에는 뭐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참신한 연출, 재기발랄한 아이디어와 통찰력 넘치는 위트, 독창적이고 센세이션한 작품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연출 뭐 기법을 넘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공포 스릴러였습니다. 그 딸이 실종된 딸, 아빠는 실종되었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뭐 가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딸이 누구와 친하게 지냈는지, 그러니까 친구가 누군지, 친구의 연락처도 알 수 없고, 딸이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그리고 요즘 딸이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은 네. 자기 자식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네, 막상 뚜껑을 열면 하나도 모르죠. 네, 네. 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몰랐던 거죠. 그게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또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 자제분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실제 자제분들의 친구 연락처를 뭐 몇 명이나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네. SNS 원래 이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딸의 SNS 뭐 인스타그램에 친구 추가해달라고 하지 마라. 뭐 그건 부모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영화 속에서 데이빗이 딸 마고의 SNS에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아이가 있는 네, 거죠. 다른 자기가 알던 딸이 딸이 아닌 아닌 거죠. 그거는 네. 이제 아마 아이를 키우시면 아직 제 딸도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니지만 네.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제 왜냐면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항상 전화 상담을 하면은 그 얘기를 잊을만 하면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보는 아이와 또 제가 보는 아이가 많이 다를 때가 있고 네. 보통은 이제 밖에서의 모습이 진짜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면은 특히 이제 첫째거나 외동인 경우에는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그런 거 인정을 좀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둘째나 한 이제 위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유 있게 이제 다른 아이가 됐군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첫째나 외동인 경우에는 못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우리 애가 누구를 뭐 때렸다거나 우리 애가 누구를 뭐 놀렸다거나 약간의 조금 뭔가 우리 애가 문제시 되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판도라의 상자죠. 네, 사실은 그쵸. 저도 그랬고, 네. 뭐 그렇죠.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과 실제 모습은 많이 다르죠. 네, 네. 그래서 내가 몰랐던 나의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네. 그런 것들을 충격적으로 계속 네,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막 받아들여야 했던 아빠 데이빗의 공포감이 네, 저는 완전히 공감이 됐었거든요. 네. 이 영화에 또 그런 장면 나오죠. 이제 딸의 어떤 그 SNS를 이제 보기 위해서 근데 쉽게 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찾는 건데 누구나 공감하셨겠지만 이제 비밀번호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비밀번호를 찾기 위한 그 여정이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 비밀번호를 다시 그쵸. 네. 찾으러 가야 되고 또 뭐 네. 그래서 인증하려면 네, 또 네. 비밀번호를 찾아야 그래서 되고. 이제 네. 페이스북 비번을 위해서 구글에다 물어보고 구글에 그걸 또 위해서 야후에다 물어보는 그래서 다 한 번씩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굉장히 공포스럽죠. 비번이 기억이 안 날 때. 네. 특히 이제 은행 사이트 같은 경우에 5번 이상 되면은 네, 다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넣고 그래서 요 서치는 특히 이제 그 인터넷이나 노트북 이런 이용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면 더욱더 공감하실 만한 영화고 형식 자체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식 자체가 딱 OTT, 온택트가 딱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네. 네, 오늘 인문TV에서는 온택트 문학생활이라는 인문TV 코너가 마지막 방송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오프라인 문학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